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또 새로운 모양을 좀 규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변하는 부분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양에서 변하지 않은 첫 번째 그런 모양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변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 하나가 변하게 됐군요. 그럼 세 번째 것에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변함이 없지만은 어때요? 이 집 모양이 두 개가 추가가 됐네요. 역시 세 번째에서도 처음에 있던 변하지 않는 부분, 집이 세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걸 하는 건요, 사실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를 생각할 때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이런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구분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또 비슷한 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과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때 또는 몇 번째, 뭐 100번째 또는 200번째 이렇게 큰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모양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사각형의 수가 하나일 때에는 삼각형의 수 몇 개였어요? 지금 첫 번째 걸 얘기하는 거죠. 사각형 3개일 때는 삼각형의 수가 3개가 됐네요. 그럼 사각형의 수 2개일 때는 삼각형의 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사각형의 수 3개일 때는 사각형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자, 이쯤 되면은 그냥 쓸 수가 있겠죠. 사각형의 개수는 하나씩 늘어나면 삼각형의 개수도 그에 따라서 역시 앞에 거에서 하나씩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 7개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사각형의 수가 1개일 때 삼각형의 수가 3개니까 어떤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를 더하면 발견할 수가 있네요. 두 번째 것도 맞는지 볼게요. 사각형의 수에다가 2를 더하면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죠? 역시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의 관계를 봤더니만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보다 2개가 더 많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2처럼 사각형이 10개일 때, 사각형이 10개일 때에는 삼각형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규칙과 대응을 모른다면은 계속 찾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규칙을 찾았어요. 어떤 규칙? 사각형의 수보다 삼각형의 수가 2개가 더 많다. 이 규칙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10에다가 2를 더하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은 12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의 대응 관계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타낼 때에는 삼각형의 수를 주제로 하면 더 나타내기 편하겠죠. 그러면 삼각형의 수는 사각형의 수보다 그 다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보다 2개 더 둘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의 시작을 삼각형의 수가 아니라 사각형의 수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형의 수는 삼각형의 수보다 둘 더 적다. 거꾸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역시 문장에 나온 표시를 해볼게요. 자,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어진 게 있겠네요. 만약 1초 동안 상영하려면 그림이 25장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여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1초일 때 그림의 수가 25장이래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초일 때는 25장이었습니다. 그럼 2초일 때는 몇 장이 필요할까요? 50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2초는 1초가 2번이니까 이 25장도 또 2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25 더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초일 때는 1초가 3번 모였죠. 그러면 역시 25도 몇 번 모여야 돼요? 25도 3번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25가 3번이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75가 되는 거죠. 그럼 쭉 숫자들이 4, 5, 6이 됐을 때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 되죠. 왜냐하면 25가 4번 했으니까요. 25가 5번 했으면 얼마예요? 125고요. 그 다음에 25가 6번이면 150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그림수의 관계. 2를 어떻게 25가 되죠? 25로 곱해야 되겠죠. 물론 24를 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2초 했을 때 그림의 수는 26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50장이니까 25를 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기 수 배열표에서 생각한 것처럼 가로와 세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가로로는 지금 1씩 늘어나고요. 가로로는 1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로는 몇씩 늘어나요? 시간으로서는 1초씩 늘어나고 그림의 수로 봤을 때에는 25씩 늘어나겠죠. 이런 기본적인 규칙도 있지만은 이제 의미 있는 규칙은 시간에다가 25로 곱했을 때 그림의 수가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화 영화를 10초 상영하려면 그림이 몇 장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칸씩 갔을 때는 시간은 1초씩 늘어나고 그림의 수는 25초씩 늘어난다. 이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10초를 알려면은 그런 정보보다는 어때요? 시간과 그림의 관계를 알면 좋겠죠. 아까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시간에다가 25를 곱했을 때 그림의 수가 나왔죠. 그럼 10에다가 25 곱하면 얼마예요? 250이죠. 그래서 영화를 10초 사용하려면 그림은 250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6번으로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그림의 수가 더 시간에 따라 그림의 수가 변하니까 그림의 수를 먼저 두고 문장을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그림의 수는 어때요?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의 25배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거꾸로 해서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은 그림의 수의 25분의 1배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25분의 1보다는 25배가 더 편하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그림의 수가 변하니까 변하는 양을 앞에 두고 그림의 수, 그 다음에 변하게 하는 양,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뒤에 뒀을 때 좀 문장을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습니다.